제 손에 58억이 들려 있었습니다. 복권 한 장. 하지만 그걸 사신 분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죠. 그분은 제 할아버지였습니다. 79세. 평생 가난하게 사셨던 분. 그런데 할아버지는 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 서랍에 이 복권을 숨겨두신 걸까요? 그리고 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을까요? 이건 시험이야, 진우야.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게 단순한 복권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평생을 걸고 준비하신 마지막 인생 수업이라는 걸요. 2024년 가을 58억을 둘러싼 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지금부터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58억의 비밀 챕터 1 그 사람 김만수. 할아버지 이름은 김만수. 79세셨고요. 저랑 단 둘이 사셨어요. 집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세 35만원짜리 단칸방이었습니다. 화장실은 공용, 부엌은 방 한쪽 구석에 붙어있는 그런 곳. 근데 저는 불편한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랑 함께였으니까요.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요. 젊었을 땐 공장 노동자, 중년엔 택시기사, 은퇴하고는 아파트 경비원. 큰돈 벌어본 적 없으세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남한테 손 벌리신 적 없는 분. 진우야,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 그게 사람이 지킬 마지막 자존심이야. 그게 할아버지 신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할아버지는 항상 라디오 체조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하나, 둘, 셋, 넷. 낡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체조 음악. 7시가 되면 저를 깨우셨죠. 진우야, 일어나거라. 밥 차려놨다. 메뉴는 항상 똑같았어요. 계란말이 하나, 김치, 밥 한 공기.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할게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하는 게 더 맛있어. 앉아있어. 계란말이도 늘 똑같은 맛이었는데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그래, 우리 진우. 학교 열심히 다녀와.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하고 행복한 일상. 하지만 저는 전혀 몰랐죠. 할아버지가 큰 비밀을 숨기고 계셨다는 걸요. 2024년 9월 17일 화요일. 그날 아침 뭔가 달랐어요. 할아버지가 계란말이를 만드시다가 갑자기 기침을 하셨거든요. 심하게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목에 뭐가 걸렸나 보다. 근데 손으로 입을 가리신 손수건에 빨간 게 묻어 있었어요. 피였습니다. 할아버지, 피 나왔어요. 아니야, 잇몸에서 난 거야. 걱정 마. 할아버지는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진우야, 오늘 할아버지 병원 좀 다녀올게. 정기검진 받을 날이라서. 같이 갈까요? 아니야, 금방 올게. 너는 학교 가. 그게 제가 놓친 첫 번째 신호였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슬픈 것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니고 그냥 담담한 얼굴. 뭔가 큰 결심을 하신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병원에서 뭐래요? 응? 아, 별거 아니래. 나이 먹으니까 여기저기 아픈 거래. 정말요? 요즘 기침 너무 심하신 것 같아서. 괜찮아. 약 먹으면 나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날 할아버지가 받은 진단이 뭐였는지. 폐암 말기. 남은 시간 3개월. 치료비 최소 3천만 원. 할아버지는 의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79년 살았으면 됐습니다. 손자한테 빚 남기고 싶지 않아요. 그날 저녁 밥을 먹으면서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진우야, 만약에 말이야. 갑자기 큰 돈이 생긴다면 너는 그걸 어떻게 쓸 것 같아? 전 웃으면서 대답했죠. 큰 돈이요. 로또라도 당첨됐어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셨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할아버지 병원비 내드리고 제 등록금 내고 나머지는 저축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역시 우리 진우답네. 할아버지 가르친 보람이 있어.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이미 저를 시험하고 계셨던 거예요. 챕터 2 마지막 일주일. 그날부터 할아버지가 이상했어요.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더 좋아지셨다고 해야 하나. 월요일. 진우야, 오늘 영화 보러 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영화를 제안하신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평소에 이런 분이셨어요. 영화관? 돈 아까워. 집에서 TV 보면 되지. 그런 분이 갑자기 영화를 보자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정말요? 돈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늘은 할아버지가 쏜다. CGV 노원 역점. 제가 보고 싶어 하던 마블 영화였어요. 근데 영화 보는 내내 할아버지는 스크린을 안 보셨어요. 저만 계속 쳐다보셨습니다. 할아버지 영화 안 보시고 왜 저만 보세요? 응? 아니야. 보고 있어. 하지만 할아버지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걸 본 순간 왠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우리 진우가 커서 할아버지랑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는 게 고마워서 그래. 영화가 끝나고 나오면서 할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진우야, 오늘 정말 행복했다. 평생 기억할 거야. 왜 평생이라고 하셨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화요일 저녁. 갑자기 치킨을 시키셨어요. 할아버지, 오늘 무슨 날이에요? 제 생일도 아닌데. 그냥 우리 진우 요즘 고생 많으니까. 할아버지가 제일 비싼 걸로 시키셨어요. 치킨 먹으면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진우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을? 좋은 집도 못 물려주고 돈도 별로 없고 너 대학 등록금도 내가 알바해서 벌고.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 행복해요. 할아버지랑 함께 있어서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진우야, 할아버지가 언젠가 없어지면 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겠지?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아니야. 그냥 하는 소리야. 할아버지가 100살까지 살 건데, 웃으셨지만 그 웃음이 왜 이렇게 슬펐는지. 지금 생각하면 할아버지는 그때 이미 작별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아버지는 제가 학교 간 사이 뭔가 바쁘게 움직이셨나 봐요. 금요일 밤. 저는 다음날 시험이 있어서 일찍 잤어요. 새벽 3시쯤. 잠깐 깼는데 할아버지가 제 책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뭔가를 서랍에 넣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신 듯 황급히 서랍을 닫으셨어요. 응? 아니야, 그냥 내 공책 정리 좀 해주려고. 다시 자거라. 안 해. 감사해요. 저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게 할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알람이 울렸어요. 7시. 할아버지, 아침이에요. 일어나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평소와 달리 부엌에서 계란말이 만드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이상해서 할아버지 이불을 들춰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늦잠 주무세요. 일어나세요. 어깨를 흔들었어요.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119에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안 일어나세요. 구급차가 왔어요. 응급구조사분이 할아버지를 확인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유가족분이시죠?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추정 사망 시각은 새벽 4시경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폐암 말기셨네요.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오래 아프셨을 텐데 보호자분은 몰랐습니까? 네? 폐암이요. 충격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프셨다는 것도 병원에 다녀오신 것도 말기 암이었다는 것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할아버지, 병원비는 제가 알바해서라도.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대답하실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병원 진단서가 나왔어요. 날짜 9월 17일. 진단명 폐암 사기. 권장치료 항암화학요법. 예상 비용 3,200만원. 메모란에 할아버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치료 거부. 진우한테 빚 남기지 말 것.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챕터 3 58억의 등장. 노원구 성심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사무실.
빈소는 초라했어요. 조문객도 많지 않았고요. 할아버지 친구 박철수 할아버지, 경비실 동료분들 몇 명, 제 친구 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가신 거예요?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장례식장 입구가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눈물을 훔치면서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지? 옆에 계시던 박철수 할아버지가 속삭이셨어요. 진우야, 저분이 내 큰아버지야. 내 할아버지 큰아들. 네? 큰아버지가 계셨어요. 응. 근데 20년째 연락 없이 살던 사람이지. 사업 망하고 돈 빌리러 왔다가 내 할아버지한테 혼나고 나간 뒤로 단 한 번도 안 왔어.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중년 여자. 아버지 미숙이가 왔어요. 저분은 둘째 딸 내 고모야. 결혼하고 시댁 눈치 본다고 10년째 얼굴 안 비쳤지. 또 다른 남자. 셋째 아들. 아버지랑 성격 안 맞는다고 15년째 연락두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할아버지랑 단 둘이 산 줄 알았는데 갑자기 친척이 이렇게 많았다니. 더 놀라운 건 그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장례식 첫날 저녁. 큰아버지가 저한테 다가오셨어요. 진우야, 많이 힘들지? 고생이 많구나. 처음 보는 분인데 친근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이야, 아버지 재산 정리 같은 거 학생인 내가 혼자 하기 힘들잖아? 큰아버지가 도와줄게. 통장이 어디 있니?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으세요. 뭐? 그럴 리가 없는데. 평생 일하셨는데 좀 있겠지. 보험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통장에 200만 원 있었는데 그것도 제 학비로 쓰라고 이체해 주셨어요. 고모가 끼어들었어요. 200만 원? 그게 다야? 아버지가 숨겨놓은 돈 같은 거 없어? 없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친척분들 표정이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분들은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재산이 궁금해서 온 거였죠. 저는 슬펐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할아버지 방 좀 정리하고 올게요. 빈소를 빠져나와 할아버지가 계시던 단칸방으로 왔어요.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누가 켜놨나 싶어서 끄려는데 로또 추천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번 주 로또 1135의 당첨번호를 발표하겠습니다. 7번. 저는 무심코 제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14번. 서랍 맨 밑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21번. 뭐지 이건? 28번. 봉투를 열었어요. 35번. 편지 한 장, 복권 한 장. 42번. 먼저 편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글씨체였어요. 진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아버지는 벌써 하늘나라 갔을 거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편지를 읽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너한테 남겨줄 게 별로 없어서. 근데 말이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마지막 숙제를 하나 낼까 한다. 내 서랍에 복권 한 장이 있을 거야. 그건 내 거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쓸지는 내가 정해야 해. 돈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너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어. 힘들 거야, 진우야.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들 거고 너를 혼란스럽게 만들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사랑한다. 우리 진우야. 복권을 집었습니다.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7, 14, 21, 28, 35, 42. 7의 배수들. 제 생일이었습니다. 7월 14일. TV를 봤어요. 이번 주 당첨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 14, 21, 28, 35, 42번. 손이 떨렸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어요. 전부 일치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어요. 1등 당첨자 1명. 당첨금액 58억 2347만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기쁘지 않았어요. 슬펐습니다. 58억보다 할아버지가 더 소중했으니까요. 왜?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냥 같이 있었으면 됐잖아요.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큰아버지였어요. 진우야, 뭐 하냐? 왜 우는? 큰아버지가 제 손의 복권을 봤어요. 그리고 TV를 봤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우야, 그거 설마? 5분 후 장례식장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